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살아가면서 자존감이란 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글쎄요, 자존감이란 게 사람에 따라서 아주 중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나 그런 거 없어도 살아. 뭐 그런데 그렇게 연연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도 있겠죠. 자존감이 안 좋아지면 나타나는 행동이나 표현의 특징을 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안 좋으면 좋은 걸 좋게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군가가 제 유튜브 방송을 어떤 분이 보시고 유튜브 되게 잘 봤어요. 선생님 유튜브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아,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이렇게 유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고맙다고 하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좋게 보면 되잖아요. 사실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누군가가 저한테 제 방송을 좋다고 했는데도 만약에 제 자존감이 안 좋으면 그 칭찬이나 그 좋은 말이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그냥 저렇게 지어낸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업하면서도 수강생분들한테 선생님 오늘 얼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선생님은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선생님 스피치 하실 때는 수강생이지만 제가 강사인데도 뭔가 울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수강생분이 또 저한테 감사합니다. 좀 약간 강사가 그런 얘기하면 겸연쩍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말하는 동안 그냥 네 이렇게 하고 끝나고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표정을 지으셨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그냥 수업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저를 활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선생님도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막 뭔가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좀 좋은 말 해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제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수업에서 만났던 그 수강생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좋은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수강생분한테 그 뒤로 칭찬해 드리거나 좋은 얘기를 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 사실 이게 진심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좀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 진행은 됐지만 만약에 그걸 그분이 몰랐고 내가 세상을 좀 안 좋게 있고 삐딱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있으면 그냥 색안경 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안 좋게 보기로 마음을 먹어버린 그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냥 자존감 결핍이라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어둡고 보겠다는 그 마음의 안경을 딱 끼고 사는 거예요.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가을이라서 이렇게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안 보이는데 가을 되면 가을 하늘하고 대표적으로는 나무에 뭐가 이렇게 물들죠? 단풍이 물들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과 표현에 대한 부정성도 생기지만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자연을 보고 이렇게 와 가을 하늘 좋다. 단풍 되게 예쁘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그게 뭐가 좋아 보이겠어요? 하늘이 뭐 높으면 뭐해? 내 것도 아닌데. 하늘이 뭐 그리고 높긴 하늘은 원래 높아. 단풍 이런 거 보면서도 어차피 저 낙엽 돼서 떨어질 거야. 앙상해진다 이제 한두 달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부정적이다. 단순히 안 좋게 얘기한다. 왜 그렇게 나쁘게만 말하니? 이게 아니라 마음의 근간에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좋지 않게 보는
그 안경과도 같은 밑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물들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 모습에 지치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그 사람이랑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랑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안 좋게 얘기하고, 삐딱하게 보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인정하고 어울리고 함께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계하고 질투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도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걸로 안 보인다니까요. 내 자존이 안 좋으면. 차 샀네? 유지비 엄청 많이 들 거야. 기름값 장난 아니거든 요즘에. 곧 팔 거야. 여자친구 생겼네? 어차피 한 3개월 4개월 만나고 또 뭐 바뀌겠지.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걸까요? 질투, 경계. 사람을 자꾸 질투하고 경계하고 비교하고 그럴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존감이 안 좋다는 건 결국 자존심이 세거나 세졌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내가 성과를 크게 내지 않았어도 물론 속상하겠죠. 그래도 내 존재는 소중한 존재야. 나란 존재는 변하지 않아. 소중하다는 것.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를 좀 예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존심은 비교, 평가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위에 올라가 있거나 더 잘났을 때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선도 이렇게 사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이 시선은 이런 거예요. 나보다 잘난 건 딱 질색이야.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잘난 사람,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좀 괜찮은 성과 내는 사람들한테 질투하는 걸 떠나서 나중에는 어울리는 게 싫어. 불편해, 이제. 그래서 가능하다면, 쟤는 좀 만만하네 싶으면은 걔랑만 어울리고 그런 무리에서만 어울리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세요. 그래서 수표를 딱 꺼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갖고 싶으세요? 이래요. 네. 주신다면요? 그래요. 학생들이랑. 그래요?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구겨요. 이렇게 구겨요. 이래도 갖고 싶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갖고 싶으실 거예요. 뭔 상관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 갖고 싶죠. 그래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떨어뜨려요. 밟아요. 다시 주어요. 이래도 갖고 싶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뒤에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심지어 이 100만 원짜리 종이 한 장도 눌러서 구기고 던져서 밟아도 왜 갖고 싶었을까요? 밟히고 구겨져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100만 원짜리 한 장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행여 살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구겨지는 일이 있고 밟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겨지고 밟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존재까지 하찮게 보거나 존재까지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밟히거나 구겨지는 일을 딛고 일어나면 돈보다 인간이 더 가치 있는 존재인 이유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힘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밀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그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인정해주고 내 스스로가 응원해주는 것.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약간 저 교수님 수업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존감이 안 좋으면 또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사과를 좀 어려워해요. 사과. 이렇게 미안하단 말 하는 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내가 사과할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사과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사과도 때론 신중해야죠. 근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상황이에요.
친구 사이가 되었건 부모 자식이 되었건 부부 사이가 되었건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인간관계와 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뉴스나 TV 보면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미안하단 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좀 화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요. 자꾸 막 이 말 저 말 하면서 막 둘러대고 막 끝까지 자기가 버티려고 하고 끝까지 막 이렇게 뭐 서로 비슷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말 귀에 안 들리거든요. 그냥 미안해. 그때는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 앞으로 좀 주의할게.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 나 진심으로 미안해. 진정성 있게. 근데 사과를 왜 못하는지 봤더니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에게 사과란 벌어진 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가 사과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보다 더 밑에 사람이 된다라는 왜곡을 하는 거예요. 사과는 벌어진 일에 대한 이해이자 그리고 과실 여부에 따라서 더 과실이 많은 쪽에서 건네야 되는 인간의 어떤 대표적인 좋은 표현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얘한테 사과를 한다고? 사과 자체와 내 존재와 이 사람의 존재를 연결시켜서 사과하면 내 존재가 더 낮은 사람, 더 별로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사과를 안 하면 더 이상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나 끝까지 사과 안 했어. 난 미안하단 말 잘 안 해. 이렇게 버텼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벽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존감이 약하면 지적을 잘 못 받아들여요. 물론 살면서 지적받는 거 좋지 않죠. 가능하면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 좋죠. 근데 좋은 지적이라면 좋은 지적은 형식적이거나 어설픈 칭찬보다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코멘트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아니면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가끔 이제 이런 그런 코멘트를 들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때로는 제 뭐 말하는 거나 제가 이런 걸 수업하는 사람인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말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얘기를 듣죠. 그리고 지적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이제 그보다 좀 더 강하거나 농도가 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자존감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그런 코멘트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그 부분을 보완하면 그 일이 더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일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코칭해주고 지적해주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얘기를 할 때 그 말하는 사람도 잘하긴 해야 돼. 말하는 사람도 좋은 태도로 상대방을 잘 존중해서 예의 있게 말을 잘해야죠. 말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했는데 무조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저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참고될 만한 일이네. 행여 조금 더 높은 경지에 있거나 마음의 공간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좀 예의 없게 얘기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투로 얘기하더라도 저 사람 말은 진짜 틀린 말 아니네. 그 상황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돌아서서 그걸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일에 대한 객관적인 지적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객관적인 도움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해버리면 사람들이 해주는 코멘트나 다양한 형태의 지적들은 전부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러면 대표적으로 하는 말. 너나 잘해. 너는 안 그런 줄 아냐? 너도 그랬어. 내가 참고 있었는데 말 안 했는데 너만 얘기하냐? 야, 그리고 뒤에서 막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지 얼굴에 묻은 건 생각 안 하고 남들한테만 막 얘기하더라고. 참, 아이고. 한 잔해.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내가 사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말과 표현을 하고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사람의 말과 표현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은 그 사람의 뿌리와도 같은 마음,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자존감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내가 좀 포함되는 게 있다면, 한 번에 탁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좀 돌아보고 내가 왜 그랬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고 유연한 마음, 유연한 표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